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이 시장에 관심이 띄게 되면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 업체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실제 기사 내용도 실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대감으로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적인 부분과 함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글로벌 정세를 보더라도 CPI, PPI 결과값에 따라서 유동성에 따라 주가 역시 부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유가가 상승해주면서 LNG 관련된 모멘텀 부분도 주가의 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광의 이 가격적인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봉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금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이나 조선 기계제 업체들이 좀 괜찮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앞서서 성강밴드 관련된 영상도 찍었는데 이 성강밴드 흐름도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고,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한화엔진도 금일 굉장히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 업체들도 있죠. 한국조선해양 함께 보도록 하죠. 한국조선해양도 금일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다 때문에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로 조금씩 시장에 관심이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죠. 23년과 비교했을 때 24년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2달 전까지 이 컨센을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가시화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상승에 대한 가시화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게 바로 BPS 측면이었죠.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가 모두 2만 원을 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적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그래도 매력도가 조금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최근에 좀 동향을 봤을 때 시추 관련된 이야기가 함께 나와주면서 피팅 업체들도 주가의 상승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하락하는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한 하락의 흐름은 결국에 시추가 경제성과 이어지느냐? 자, 이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동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일 같은 경우에 조선주로 좀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면 일단은 수주가 밀려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장 초반에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준 거고, 사실 PPI 지표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CPI가 지표가 나왔죠. CPI 지표의 선행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PPI 지표인데 CPI 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PPI 지표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쏠리게 되면서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공급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증시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환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현재 1377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다시 한번 한 1370원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면서 환율이 올랐던 순간이었는데 현재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그래서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환율이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 1,400원 구간을 터치하고 하락을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할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어쨌든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기자재 업체, 그 중에서 태광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적인 측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유가는 최근 거래일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점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꺾여지면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 사실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LNG 수요가 증가하면 직접적으로 태광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태광의 주가 역시 어떤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사실 원유 재고가 최근에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의 하방 압력을 받는 게 맞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좀 지배적인 상황이었죠. PPI 지표랑 CPI 지표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트리거가 되었다. 유동성 관점에서 자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있죠. 7월 1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의 어떤 지표값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태광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넘어와서 다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광 같은 경우 23년 8월부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형적인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던 순간인데 2024년 4월부터 해서 베이스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다시금 상승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모양새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2024년 6월 3일이었죠. 당시에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이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흐름상도 좀 크게 보더라도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했었죠. 주봉의 121선 구간을 먼저 돌파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61선 구간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조지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긴 하지만 RSI 수치로 봤을 때 현재 주봉상 단기 과매도 구간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주가의 조정폭을 보여주고 나서 기간적인 조정이 생기고 나서 투자 심리 역시 어떤 반등에 대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결국에 유가의 상승, 만약에 또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 상승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업황의 강세와 함께 태강의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 조선 관련된 실적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이 쏠리게 되면 태강도 함께 주가의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적인 정세나 실적적인 부분에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제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태강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